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예, 벌써 또 목요일이네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루 24시간이라도 저희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할 일도 너무 많고 그쵸? 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Chapter 2 Inside the Mindset 그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하게 계속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똑똑하다고 느끼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고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을 때 무엇인가를 굉장히 완벽하게 그것도 빨리 해낼 때 그리고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할 때 뭐 이런 경우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일을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전에 못하던 거를 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스마트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에서 저자가 매년 한 6명 정도의 새로운 학생을 뽑는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똑똑하다 하면서 온갖 찬사를 다 들어왔던 학생들이 그 패커티 교수진이 출판한 그 리스트를 보고 나서 완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Oh my God, I can't do that. 맙소사 나는 저렇게 못해 하면서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리부터 해보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학교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학교에서는 모르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제넛 쿡하고 스테픈 글라스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망한 영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로 정말 굉장히 큰 유명세를 떤 사람들이에요. 제넷 쿡은 그 워싱턴 포스트의 플리처상까지 받고 스테판 글라스는 뉴 리퍼블릭의 떠오르는 리포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넷 쿡은 그 8살짜리 마약 중독자 아이에 대한 스토리를 내므로써 갑자기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 8살짜리 꼬마아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받았던 퓰리처상도 뺏기게 됐습니다. 스테판 글라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리포터들이 꿈꾸던 스토리를 계속 게재하면서 아주 찬사를 받는 저널리스트로 등극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그 정보의 소스와 출처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훌륭한 그런 리포터가 될 수 있을지를 배우기 전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 우수하고 뛰어난 그 리포터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에 결국에는 승복을 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1960년대에 이런 격언이 있었어요. Becoming is better than being. being보다 그러니까 현재 그렇다 하는 것보다는 becoming 뭐뭐가 되고 있다라는 게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것도 바로 성장 마인드셋을 반영하는 문구네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의 평가 그리고 한 번의 성적이 당신의 미래를 영원히 규정 짓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로레타가 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에 킨더가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거를 파악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그 학교에서는 킨더가튼에서도 그 똘똘한 애들만 들어가는 이글스라는 반이 있대요. 우등생 반인데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우등생 반에 로레타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글스 팀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이글스 팀에 있었어요. 우등생 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레타는 나는 진정한 이글스가 아니야 라고 평생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레타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별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로레타가 처음에 외국에서 왔으니까 언어가 안 돼서 좀 시간을 주자라고 선생님들이 결정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천천히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보고 나중에 결정을 하자라고 그 우등생 반에 편입시키는 걸 늦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늦게 조인이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생각도 하나도 하지 않고 단지 처음부터 이 우등생 반에 들지 못했다는 거를
못 들었다라는 그런 팩트 하나만으로 평생 자기는 진정한 엘리트가 아니다. 진정한 우등생 반이 이글스 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입니다. 그쵸? 어렸을 때부터 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인드셋의 저자인 캐럴 드웨익이 이런 시험을 했다고 해요. 박스에다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박스에 여기 너네들의 능력을, 한 가지 특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똑똑하게 될 건지 그거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어떤 아이는 나 이거 진짜 잘 봐야 되는데 이번 테스트로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지가 결정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떤 아이는 뭐 그거 갖고, 그러니까 딱 특정 자질만 하나 테스트한다라는 거를 제대로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선생님 그거 갖고 어떻게 제가 미래에 훌륭하게 될지 스마트하게 될지를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라고 제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이죠.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신 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거 저희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진짜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자체를 아이들한테 주입시킨다는 거는 진짜 고정 마인드셋을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네가 잘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쵸? 물론 처음부터 천재성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천재도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천재, 어렸을 때 신동이라고 소문난 아이들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장성이 돼서 여러분이 추적해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못했다고 해서 미래도 우울할 거다, 암울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잠재력을 발현시키는지 그거를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몰튼 도어 주니어가 뉴욕에서 아주 팬시한 나이트클럽인 스토크 클럽에 빨간색 양말을 신고 갈색 신발을 신고 왔대요. 그랬더니 그거를 딱 보더니 야, 너는 정말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옷은 전혀 안 입고 이게 무슨 복장이냐? 응? 너는 I'm confident that you will be a failure. 야, 내가 평생 성공한 사람들 봤지만 이렇게 빨간색 양말에 갈색 신발 신고 온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몰튼 다우니 주니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진짜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 영화배우가 됐죠. 어렸을 때는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진짜 잠재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아주 많은 노력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레이트 블루머처럼 늦게 꽃이 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재력이라는 것은 노력과 그리고 코칭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을 한 이후에 그 만개를 하는 거거든요. 폴 시자는 캐럴 드웨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런던의 전시회에 가서 이 사람의 작품을 젊었을 때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작품들을 봤더니 정말 너무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이 작가가 이렇게 엉망인 작품들을 그렸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말 실력이 발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지금 막 떡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의 초창기에 인스타 그 게시물 다 보신 적 있나요? 맨 밑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스크롤 다운 해가지고 내려가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막 사진도 촌스럽고 글도 별로고 대충 막 올리고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할 때는 부족함을 많이 갖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물론 간혹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평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재력이라는 것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아야지 노력과 배움을 통해서 갈고 닦아야지만 진정한 그런 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캐럴 드웨익 저자가 어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하나 실시를 했대요. 그 서베이에는 가설 학생이 있었어요.
제니퍼라는 가설 학생이 있었는데 수학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한 65%밖에 맞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은 조치를 취하겠냐, 어떻게 대하겠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온갖 모든 선생님들이 막 뭐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고요,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막 줬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사가 정말 화가 나서 캐럴 드웨크한테 편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정말 진심으로 과학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을 한다. 어떻게 단 한 번에 이 시험 성적을 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느냐. 이거는 모든 데이터 중에서도 그 데이터 포인트 하나 갖고만 그 사람을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나를 이 서베이에서 빼달라라고까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캐럴 드웨 교수가 이 편지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 선생님이 짚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이제 교사들이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녔던 시절 기억나죠? 반에서 공부 잘하면 선생님들이 엄청 예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모든 게 다 옳다고 해주고 항상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뭔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나사가 그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그 선정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는 그 우주인 후보자를 신청서를 받을 때 성공 사례만 쫙 있는 사람들은 뽑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아주 큰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을 하면서 성공을 이룬 사람, 다시 회복을 해서 오뚜기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CEO인 잭 웰치도 사람들을, 임원들을 선정을 할 때 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선택을 했다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찌감치 성공을 하게 되면 나는 벌써 성공을 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 더 우수한 사람이야, 더 잘났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종부리듯이 대한다든지 막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유명인들의 경우에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이 뭐라고 했어요? 마이클 조던이 나중에 바스켓볼을 다시 하겠다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막 컬트 종교의 그 교주이냐 막 엄청 막 흥분하면서 환호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이클 조던이 너무 당황을 하더니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신처럼 이렇게 대해주니까 굉장히 부끄럽다고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성공했으면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고정 마인드셋인 거예요. 만약에 특별한 사람, 성공하면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그쵸?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됐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도 스트러글이 있었고 그래서 성장을 한 거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건 아니다 라고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The Right Stuff를 만든 톰 월프 씨도 그 엘리트 군대의 그 파일럿을 이렇게 묘사를 했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그 엘리트 파일럿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철저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계속해서 통과를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용감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척 이가는 The Right Stuff의 영웅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다른 말을 했어요. 야, 처음부터 파일럿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적성이나 재능이랑 상관없이 내가 아주 능숙한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평생 배움의 태도를 가졌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최고의 파일럿들은
다른 파일럿보다 더 많이 비행을 연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3살짜리 로버트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모든 게 더 빨리 발전을 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아들 정말 최고다. 왜 이렇게 똘똘하니? 그리고 창의적이다.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로버트가 뉴욕에서 최고로 좋은 넘버원 프리스쿨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겨우 3살짜리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이 정말 용서를 못할 만한 행동을 저지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한테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예전에 보였던 그런 막 따뜻함이나 어펙션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똘똘한 로버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3살에 그 아이는 failure라고 실패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뉴욕타임즈의 한 기사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었어요. 이 실패라는 것은 action에서 정체성으로까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I failed. 이 fail이라는 거는 실패하다라는 그 어떤 행동이잖아요. 동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I am a failure.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자야. 라고 정체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이게 고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도 어렸을 때 이 로버트 아이처럼 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6학년 때 스펠링을 가장 잘했대요. 학교에서 최고였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CT 컴피티션에 나가자 저자가 두려웠대요. 혹시 질까봐. 그리고 9학년이 됐을 때는 학교에서 제 불어 성적이 제일 좋았는데 그때 선생님이 또 그 CT 컴피티션에 나가자 그랬더니 두려워서 또 안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루는 성공을 왜 굳이 CT 컴피티션까지 나가서 지면은 실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공을 실패로 바꾸냐? 왜 위너였는데 내가 유주저가 될 그 리스크를 취하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고정 마인드셋이 얼마나 위험한 마인드셋인지 이제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는 정말 그 끈질긴 그 생명성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마인드셋을 키우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자녀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이 마인드셋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고정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 경향이 더 크다 하면은 성장 마인드로 빨리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자녀를 위해서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같이 노력을 할 겁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내일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